과거 악명 높던 연쇄살인마의 농장에서 10,000개에 달하는 유골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대중교통요금 반값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할 전망입니다. 오늘 미전역에서 AT&T 통화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가 부모의 동의가 없을 경우 미성년자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민 정책에 대한 입장을 강경하게 바꾼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연설에 나서 국경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국경에 불법 이민자들이 하루 2,500명이 넘을 경우 10,000명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겁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라며 미국을 미국답게 하기 위해 국경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We must face the simple truth. To protect America as a land that welcomes immigrants, we must first secure the border and secure it now.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 조치로 시행되는데 현재 불법 이민자가 하루 평균 2,500명이 넘고 있어서 즉각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남부 국경을 걸어 잠그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불법 이민자들은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에 온 뒤 망명을 신청했고 허용이 결정되기까지 수년 동안 미국에 머물러 왔습니다. 하지만 불법 이민이 급증하면서 11월 대선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며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워 지지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거세지는 비판에 결국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와 비슷한 방식으로 국경을 통제하겠다고 태세를 전환한 것인데 바이든은 자신은 피를 오염시킨다는 말로 이민자를 악마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I believe that immigration has always been a lifeblood of America. We're constantly renewed by an infusion of people and new talent.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바이든이 중도층 공략을 위해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적 유권자들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인디애나주의 한 농장에서 10,000개에 달하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1980년대 악명을 떨친 연쇄 살인마의 농장으로 알려졌는데 현재까지 피해자로 드러난 시신의 수만 10명이 넘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디애나주 웨스트필드의 한 농장. 1980년대 후반 연쇄살인마로 악명을 떨친 허브 바우마이스터가 소유했던 농장으로 18에이커 규모의 거대한 부지로 조성돼 있습니다. 최근 이 농장에서 만여 개에 달하는 사람의 뼈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바우마이스터가 살해한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농장을 조사하던 경찰이 농장 곳곳에 묻혀있던 유골을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된 유골은 대부분 불에 타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표적으로 살인을 저질러온 바우마이스터는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자신의 농장에 시신을 유기해왔습니다. 최소 25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명의 DNA를 포함해 12명의 피해자 신원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유골 발견으로 지난 1993년 인디애나주에서 실종됐던 남성 1명도 바우마이스터의 피해자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발견된 뼈 조각을 토대로 법의학팀과 함께 추가 피해자들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수사국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바우마이스터는 지역에서 성공한 사업가이자 평범한 가장의 모습을 하면서 밤에는 젊은 남성 동성애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는 이중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96년 당시 15살이었던 아들이 우연히 농장에서 사람 뼈를 발견한 후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캐나다로 도주한 후 스스로 총을 쏴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바우마이스터는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바우마이스터의 이중 생활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교활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새벽 4시쯤 복면을 쓴 5인조 강도단이 한인타운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 침입해 숙소에 머물던 관광객 6명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소지품 등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강도범들이 관광객들의 지갑과 휴대폰 등 대부분의 소지품을 빼앗아가 상당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여행객들이 늘면서 이들을 노린 강절도 범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현재 강도범들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대중교통 요금 반값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합니다. 뉴욕시 의장인 에드리안 아담스는 일명 공정요금 프로그램을 확대해 5개 자치구의 65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지하철과 버스 요금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으로는 연방 빈곤 수준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프로그램 확장으로 자격 범위를 200%까지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프로그램으로 주거비와 보육비 지원 그리고 식료품값 등의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덴버시도 연방 빈곤 수준의 185%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LA시도 300%를 넘지 않는 주민들에게 매달 20번의 무료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 전역에서 AT&T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AT&T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부터 전국적으로 AT&T 고객들이 통화 연결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접수됐습니다. AT&T는 다른 이동통신사 간의 통화를 이어주는 기술에 문제가 발생했고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문제는 AT&T 고객들 간의 통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911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3,000건 이상의 불편 사항이 접수된 가운데 뉴욕과 시카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등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의 사용자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우체국 방문을 통한 여권 신청과 갱신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연방우정국 USPS는 이번 달부터 여권 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우체국들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방문 접수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USPS는 최소 주 3시간은 방문 고객들의 여권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방문 접수 시에도 온라인을 통한 사전 예약이 권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200여 곳의 USPS 지점에서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를 통한 예약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미 전역의 4,800여 곳의 우체국에서 여권 서비스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이번 주말 폭염과 산불 확산이 예상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은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 세노아킨 카운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인 코랄 산불이 현재 진압됐지만 앞으로 다가올 무더위와 돌풍이 산불 확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세크라멘토 국립기상청은 코랄 산불이 14,000에이커를 태웠고 지금은 절반 정도 진압했지만 이번 주 30마일의 강풍과 기후에 따라 화재가 다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알라메다와 콘트라코스타, 산타클라라, 서부 세노아킨 그리고 스타니슬라우스 카운티 등 일부 지역에 나뭇가지와 낙엽 등 조경 쓰레기를 태우는 야외 소각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주 전역에서 모두 1,20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는 SNS 사용 시 부모의 동의가 없을 경우 미성년자 이용자의 컨텐츠 알고리즘을 비롯해 밤에 알림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해당 법안을 이번 주 내로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또 비슷한 법안은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합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뉴욕주 의원들은 특정 컨텐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번 입법안을 통해 미성년자 성적 착취와 괴롭힘 등을 방지하고 SNS 중독으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뒤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여성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해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몇 시간 만에 다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브라스카주 니콜린 소방국에 따르면 74살의 여성 콘스탄스 글렌츠는 요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고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지만 이후 다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장례식장 직원들이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진을 받던 여성은 몇 시간 만에 다시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am sad to say that approximately 4 p.m. yesterday, Constance Glantz passed away at a local hospital. We at the Sheriff's Office want to give our condolences to Constance's friends and family. 한편 검찰은 여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검시를 할 예정이며 앞서 사망 선고를 내린 과정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내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면 심장이나 폐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항공우주센터 연구팀은 18살에서 40살 사이 남녀 40여 명을 대상으로 기내 수면실에서 맥주나 와인, 보드카 등을 마신 그룹과 마시지 않은 그룹의 산소 포화도와 심박수 등을 조사한 결과 술을 마신 그룹의 산소 포화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3% 이상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심박수 역시 술을 마신 그룹은 분당 평균 88회로 증가했지만 그렇지 않은 그룹은 평균 73회 미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번 결과는 기내에서 알코올 섭취와 저산소 상태에서 수면이 결합할 경우 심장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특히 고령 승객과 기저질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장거리 항공편에서 기내 음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와이 섬의 활화산인 킬라우에아 화산이 9개월 만에 또 분화하면서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월요일 밤 12시 30분부터 빅아일랜드 킬라우에아 칼데라의 부근에서 새로운 용암이 분출되기 시작하면서 화산 활동 경계 수준을 주시에서 경보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새벽 2시 11분쯤 항공 코드도 주황색에서 적색으로 상향됐지만 오전 8시 27분에 항공 코드와 경계 수준 모두 이전 단계로 다시 하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6시간 동안 용암이 분출됐고 해당 지역에서 가장 최근 용암이 분출한 것은 지난 1974년 12월 이후 50년 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화산가스가 바람을 타고 불어오고 있으며 현재는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됐지만 여전히 활동이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경고했습니다. 한편 현재 이번 용암 분출로 인근 주민들과 주변 지역에는 즉각적인 위협이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먼저 시추를 해보고 경제성을 따져봐야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석유공사가 노르웨이 시추업체와 계약을 맺고 오는 12월부터 탐사를 시작합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시추업체 중 하나인 노르웨이 시드릴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입니다. 지난 2008년 삼성중공업이 건조했는데 시드릴 측은 오는 12월부터 한국과 시추 계약을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 카펠라는 11월 중순 말레이시아 라부안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온 뒤 12월 10일쯤 탐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계약한 시추선 비용은 대략 578억 원 선입니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만 1,000억 원이 드는데 비용의 60%가량을 시추선 대여에 투입하는 셈입니다. 웨스트 카펠라는 40일간 동해안에 머물면서 탐사에 나섭니다. 이제 목표 심도에 도달하는 것을 30일에서 40일 정도 예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표 심도에 도달하고 나면 정말 석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층은 얼마나 좋은지 각종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정부가 물리탐사 자료의 분석을 맡긴 심해평가기관 액트지오의 전문가도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는 석유공사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뒤 공개 회견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밝힌 성공 가능성 20%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안에 소환을 통보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검찰총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을 묻자 법 앞에 성역이 없다고 한 이원석 검찰총장.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 총장이 최근 주변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반드시 소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환 조사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지난달 2일 이 총장은 명품백 수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 인사가 끝난 지난주에는 수사 전담팀 부장 검사도 불러 보고도 받았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과 디올백을 줬다는 최재형 목사를 2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을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김 여사 측에 부탁했다는 진술과 대통령실 직원이 이를 확인했다는 통화 녹음 등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저기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소통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예. 이르면 이달 안에 김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가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도 지난해 말 김 여사 측에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를 여러 번 부를 수 없으니 명품백과 주가 조작 의혹을 한꺼번에 조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건은 대통령실 반응입니다. 최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부 교체되자 대통령실이 이 총장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이 총장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으는 사기, 요즘은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방식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일반인의 투자 후기, 유튜브 영상에 댓글 조작을 동원하는 등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일반인이 등장하는 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몇 달 만에 수억 원을 벌었다며 투자를 권유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191일 동안 번 수익은 무려 3억이나 됩니다. 그러면서 한 온라인 투자금융업체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면 한 달 기준으로 57%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핫할 때만 적응할 수 있는 전략인데요. 지금만큼은 이렇게 많은 돈을 벌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에는 수백 개의 긍정적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조작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투자를 한 사람들은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더라고요. 6개월 안에는 10%밖에 안 되고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
투자금의 90%를 수수료 부한다.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을 도용해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엄청 신뢰도가 올라갔어요. 영탁님 사진도 보고 같이 투자하는 투자자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서. 하지만 피해자들이 원금만이라도 돌려달라는 문의를 하자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업체는 상담을 거부하며 홈페이지에 조롱글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투자금은 운영진들 사치품과 고급 식사 비용에 잘 사용이 되었다. 어차피 보상받을 수도 없는 금액이니 포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8천만 원 투자했는데 그 금액을 줄 리가 저는 솔직히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원금을 보장하는 고수익 상품은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투자성 상품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경우는 이 세상에 없거든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만 가능한 건데. 또 정식 금융회사 사칭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등을 통해 조회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우입니다. 중국天安문 시위가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중국과 홍콩에서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에서는 3일 저녁부터天安문 광장의 통행을 통제했고 중국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프로필 사진도 교체할 수 없었습니다. 홍콩에서도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天安문 시위 기념일에 감시가 더욱 강화됐는데요. 30여 년간天安문 시위 희생자 추모 집회가 열렸던 빅토리아 공원 인근으로 경찰이 대거 배치됐습니다. 반면 대만 타이페이 자유광장엔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는 수치의 기둥과天安문 사태가 일어난 1989년 6월 4일을 의미하는 8964가 촛불로 등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은天安문 사태와 관련한 중국의 검열과 통제의 우려를 표명했고 미국의 국무부 장관 토니 블링컨도 중국의 인권 침해에 관한 책임을 묻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철회하고 즉각 여가부 장관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게시된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심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유엔이 견해를 밝힌 건데요. 유엔은 또한 여가부의 자원 지원을 확대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여가부는 부처의 폐지가 양성평등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 부처의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국제기구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빨간색, 녹색, 흰색, 검은색, 팔레스타인 국기를 연상시키는데요. 현지 시간 4일 프랑스의 좌파 정당 의원들이 팔레스타인 깃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에서 이스라엘 규탄의 뜻을 모은 겁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를 주재한 피베 의장은 의원들의 의사표현은 말로만 가능하다며 경고했고 반대편에 앉아있던 극우 정당 의원들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삼색띠를 어깨에 두르고 회의에 참여하며 맞대응했습니다. 프랑스의 수도권에 있는 텐트촌 해체와 추방은 작년 4월부터 강화됐는데요. 당국은 지난 13개월 동안 노숙인 12,500여 명을 파리 지역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쫓겨난 노숙인 중에는 망명 신청자와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국이 파리가 돋보일 수 있도록 사회 취약층을 상대로 사회적 정화 작업을 한다며 비판했고 올림픽을 담당하는 파리 부시장은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문제는 올림픽이 아니라 파리 거리에 사는 노숙인 수라고 말했습니다. 굳게 닫힌 공항 밖에서 발이 묶인 사람들이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나이지리아 양대 노조가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수도 아부자를 비롯해 전국의 공항, 학교, 전력회사 등 모두 문을 닫으며 국가 운영이 마비됐는데요. 전력망이 차단돼 전국 곳곳에서 정전이 이어졌고 공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비행편도 줄줄이 결항됐습니다. 최근 나이지리아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2자릿수로 치솟으며 근래 최악의 물가 상승을 겪고 있는데요. 노조 측은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들이 하루에 빵 한 조각도 사 먹지 못한다며
우리 돈 28,000원 정도인 월 최저임금을 16배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2배 인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여 복장을 입은 여성이 사원을 방문한 참배객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4,300년 역사를 지닌 일본 교토의 류간지 사원인데요. 방문객 유치를 위해 템플 메이드를 고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불교 장식이 달린 한여복을 입은 여성들이 방문객들과 차를 마시며 종교에 관해 토론한다고 하고요. 이 절의 주지는 앞서 세계 최초의 불교 여성 팝그룹을 창단하는가 하면 LED 조명으로 비춰진 불상을 운반하고 공중 전시를 수행하는 부처 드론을 선보이며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참신하다며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불교의 신성한 본질을 하찮게 여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주택가 경사진 곳에 주차된 1톤 화물 트럭이 미끄러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참사를 막은 건 고교생, 그리고 학생들을 도운 5명의 행인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경사가 급한 골목길을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 왼쪽 트럭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9시경 서울 관악구 한 주택가 급경사에 주차된 1톤 화물 트럭이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급경사 아래로 온 행인과 차량이 수시로 오가는 상황. 마침 지나가던 고교생 2명이 곧바로 달려가 트럭을 떠받쳤고요. 잠시 후 20대 여성 2명과 60대 남성이 달려와 한 명은 운전석으로 들어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고 다른 한 명은 119에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수동기어의 연식이 오래된 차는 멈추지 않았고 60대 남성이 전화로 부른 딸과 그 남자친구까지 7명의 시민이 서로를 격려하며 소방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20분가량을 버텨냈습니다. 누리꾼들은 매우 위험했던 만큼 정말 의인들이 아닐 수 없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고요. 대형 참사를 막아냈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며칠 전 도로에서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우길기를 붙인 차량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우길기 차량으로 불리던 이 문제의 차량이 또 다른 곳에서 목격돼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 주차된 모습인데요. 골목길 모퉁이에 주차된 탓에 양방향 통행 차량이 이동을 방해하고 있죠. 누리꾼들은 한국인으로서 참을 수 없다, 이런 행위를 막아달라며 공분했습니다. 우길기 사용 금지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폐기된 바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시정 요구에 그치지 말고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배달앱 고객들의 사연이 화제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리뷰를 빌미로 황당한 요청을 한 고객의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 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오늘 충격 요청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한 식당 주인이 올린 사진인데요. 주문서 요청 사항엔 견과류, 땅콩, 아몬드, 잣 빼주세요. 아기가 먹게 수프 3개 서비스 부탁드려요. 안 주면 별 1개 줄 거예요. 라는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고객은 피자와 샐러드 등을 주문했는데 요청 사항에 서비스로 수프를 안 보내주면 리뷰에 낮은 벌점을 주겠다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결국 가게 주인은 요청 사항을 보고 주문을 취소했고 만든 건 직원들끼리 나눠 먹기로 했다며 장사하기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기가 뭘 보고 배우겠냐, 칼만 안 들었지 협박이나 다름없다,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겠느냐며 분노했습니다. 같은 대학에 다녔던 여하고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사건이죠.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40살 박모 씨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법정에선 박 씨는 재판 내내 어깨를 떨며 울먹이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박 씨 변호인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게시하고 전송한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고요. 피해자와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는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공범을 가장한 취재진의 여성 속옷을 요구했다가 지난 5월 3일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다수의 공범과 함께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하고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는 미성년자와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TV로 생중계된 한 하원 의원의 연설이 시민들에게 신선한 웃음을 선사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현지 시간 3일 미국 공화당 소속 존 로즈 하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뒤에 앉은 꼬마가 눈에 띄죠. 슬며시 웃음을 지어 보이더니 카메라를 지그시 응시하는 꼬마. 의원의 6살 낳은 아들입니다. 열변 중인 아빠 옆에서 메롱하듯 혀를 내밀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는 아들. 이쯤 되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죠. 연설을 듣기가 지루해졌는지 급기야 장난감을 꺼내놉니다. 부자의 모습은 고스란히 생중계됐고요. 영상이 SNS에 빠르게 번져 아빠보다 아들이 더 유명 인사가 됐다는데요. 로즈 의원은 동생을 위해 카메라를 보고 웃으라고 얘기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시민들이 SNS에 23일 생강에서 볼일을 보자는 해시태그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생강에선 올림픽 수영 종목이 치러질 예정이지만 수영하기엔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급기야 안 이달고 파리시장이 23일 직접 생강에서 수영을 해보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시민들이 조롱 섞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파리시는 7년간 우리 돈 2조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생강 정화 사업을 벌였는데요.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당국의 호언장담에도 현지 단체는 생강에서 수영 적합 기준치를 뛰어넘는 세균이 검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4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